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문자나 카톡 그리고 쪽지, 메일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관련된 부분을 수합해서 아는데 한도 내에서 언급을 해드려 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또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언급을 해드려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를 좀 볼게요. 삼성전기 참고로 삼성전기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그런 모듈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MLCC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MLCC는 다양한 곳에 속하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매수를 하신 분은 17만 8천원 내외에서 하신 것 같고 비중은 한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더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 따라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하락보다는 대형주들이 하락이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갈 때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크게 하면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면 이제 중소형주들로 상승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 넘게 코스피 상승 하락, 코스닥은 한 2%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좀 더 봐야겠지만 특히나 이제 IT,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약세가 더 컸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도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죠. 16만 5천원 정도 시점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15만원대 후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최대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본 다음에 반등을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져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어지면 상승은 한 18만원 이상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8만원 유지가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0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가격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됐었던 선이 20만원대였거든요. 근데 20만원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인 박스라고 일컬어지는 저점을 이탈을 했다. 그럼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상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시점이 20만원의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는 한 21만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엔 좀 느린 것 같고, 단발적으로 20만원에 빠른 좀 안착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5천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이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서 이 흐름까지 20만원 안착과 20만 5천원까지에 대한 안착을 좀 해줘야 추세가 전환되면서 21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20만 5천원 종가 기준으로 빠르게 좀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2만원 선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레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리면 1차적으로는 18만원대 후반,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만원대 초반대까지도 한번 흔들었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기아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박스권 흐름이 깨진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77,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7,000원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74,000원, 그래서 74,000원 77,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8만원 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원 유지를 하면 빠르게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85,000원에서 9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역시 시장을, 코스피 시장 보시면 이런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되는 구간까지 임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8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계속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8월부터 시작을 해서 8, 9, 10월은 뭐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추가적인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10만원에서 뭐 10만 5천원대까지는 반등이 빠르게 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역시나 추가적인 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행주들, 항공주들, 그리고 뭐 카지노, 호텔, 뭐 이런 관광 쪽까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어서 좀 긍정적입니다. 최근의 추이는 나는 괜찮은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한 35,000원대 이때 매수를 하셨나봐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어찌됐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35,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35,000원을 갱신하면 이제 1차 목표가는 한 4만원 정도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32,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추이가 계속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앞선 고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추이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이탈이 되면서 32,000원대 중반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해도, 지난번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면
한 31,000원대 중후반에서는 진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말고 KB금융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추이죠. 그래서 미국보다 빠르게 좀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예대마진과 더불어서 은행 쪽들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 최근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55,0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57,000~58,000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의 고점인 6만원 선까지는 한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한 57,000~58,000원에 샀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이가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못해도 54,000원 내에서는 유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4,000원 내에서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이제 N자형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흐름 자체는 이제 은행주들이 괜찮습니다. 항공주들도 괜찮고, 그래서 앞에 세 종목보다는 두 종목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기준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가 아니냐에 따라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뭐 실적들은 다 괜찮은 그런 구간에 있다. 근데 미리 주가가 땡겨져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음에도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 땡겨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